안녕하세요. 메디카페 시청자 여러분, 대구 신통신경과의원의 원장 전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 뇌? 저는 신경과 의사니까 당연히 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이 신체 전반적인 기능들을 조율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뇌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뇌에 대한 기능을 보조해주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머리에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기로는 두 가지 군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영양소들은 꼭 한 가지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해하시기 쉬울 수 있도록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나름 나눠봤어요. 우리가 흔히 접근하는 비타민 군 계열이 있을 것이고요. 별도의 혈행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B가 뇌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비타민 B는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 보니 비타민 복합체, B 컴플렉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비타민 C와 함께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뇌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뇌의 전구 물질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위장 질환이나 흡수하기가 힘든 사람들 혹은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든지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들은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타민 B군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티아민입니다. 비타민 B1이죠. 말초 신경병증, 베르니케 뇌병증과 같이 저희 신경계 질환 중에서도 이 물질이 부족하면 병이 발생하는 종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신경계 질환을 만들 수 있는 티아민의 부족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잘 흡수를 하실 수 있는 종류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티아민 종류 안에서도 분류가 또한 나뉘어집니다. 혈액으로 흡수된다고 해서 반드시 뇌로 갈 수는 없습니다.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강한 장벽이 잘못된 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지키고 있는데요. 티아민 같은 경우에는 푸르설티아민이라고 하는 특정 성분만이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신체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가 푸르설티아민이 아닌 벤포티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을 통해서 대부분 체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엽산입니다. 임산부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죠. 비타민 B9입니다. 태아의 신경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는 꼭 드셔야 되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엽산은 대부분 녹황색 채소와 과일, 콩에 많이 들어있지만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코발라민입니다. 비타민 B12라고도 하죠.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신경을 전도를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신경의 껍질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빈혈과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매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피 검사를 통해서 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피 검사입니다.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타민 B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호두나 땅콩, 해바라기 씨유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역시나 항산화 효과를 강력하게 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시면 좋은 성분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쉽게 드실 수 있는 과일로 많이 섭취를 하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뇌세포의 산화 손상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뇌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들이 만들어질 때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주로 비타민 계열의 성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군들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계열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신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 성분들이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메가3라든지 은행엽제제로 만든 성분들이 흔히 활용하시는 혈액 개선제고요. 크게 부담 없이 다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드실 수 있는 성분이다 보니 앞서서 말씀드린 비타민 B, E 그리고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과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여기까지 내용은 흔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무거운 내용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느끼시거나 그런 문제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뇌의 안쪽에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것들의 영양 성분을 어떻게 복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하나하나 성분이 어떤 순서로 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과정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꼭 필요한 성분인지 아닌지를 아마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처럼 나 자신을 잃어가는 병에 대해서 공포감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인터넷에 뇌 기능을 도와주는 영양제를 검색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물질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어려운 용어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먹으려고 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위장장애라든지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선별을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분들을 선별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뇌에서 활용을 하는 가장 많은 성분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을 어떻게 많이 유지를 하고 만들어낼 것이냐가 실제로 뇌의 기능을 많이 올려줍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각종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세틸콜린의 성분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포스파디딜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스파디딜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구 물질이 시티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내용을 들으셔야 혹은 검색을 하셔야 너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선별을 하셔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세틸콜린 전 단계인 포스파디딜콜린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포스파디딜콜린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티콜린 같은 경우 저희가 레지던트를 하거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보조제로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효과 자체가 전구 물질로서 실제로 포스파디딜콜린으로 많이 전환이 되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시티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포스파디딜콜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의 전구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파디딜콜린을 그러면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성분으로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포스파디딜콜린을 가수분해해서 추출한 성분이 흔히 알고 있는 알파-GPC라고 하는 성분, 콜린 알포세레이트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레시틴이라고 하는 이 포스파디딜콜린을 포함한 글리세로 인지질 혼합물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인지 기능의 가장 중요한 성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포스파디딜콜린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요. 이 포스파디딜콜린을 포함을 한 전체 성분을 먹거나 그리고 이거를 포함한 전체가 아닌 특화된 성분 콜린 알포세레이트 즉 알파-GPC만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하는 성분만 먹으면 될 겁니다. 나머지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포스파디딜콜린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포스파디딜콜린의 형성을 도와주는 게 우리딘 그리고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분해되면서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후퍼진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네 번째로 아세틸콜린 자체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포스파디딜세린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천천히 돌려가면서 각 성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꼭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각의 목적성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조합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려운 성분들이 아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분들, 뇌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의 혈행 개선과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오메가3와 은행엽제제 성분을 드시면서 비타민 B 복합체와 그리고 비타민 E군을 같이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신경전달 물질 계열은 다양한 전구 물질 그리고 묶음 성분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타겟을 정해서 인지 기능을 도와주는 거에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알파-GPC, 콜린 알포세레이트라고 하는 물질과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늘려주는 포스파디딜세린을 복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분이 많이 복잡하죠. 결국 내가 어떤 병이 걸릴지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할 때는 실제로 그 뇌의 물질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뇨가 걸리기 전에 당뇨가 너무 걱정이 돼서 당뇨약을 미리 먹어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뇨가 일어나지 않도록
않도록 혈당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 성분들을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기능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즉 가족분들이나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내가 미리 보조적으로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보긴 힘듭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알파-GPC, 즉 콜린 알포스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방을 많이 하죠. 현재는 꼭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도인지 장애 환자군에서도 광범위하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방적인 효과에 대해 워낙에 논란이 많아서 실제로 치매 환자가 아니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환자군에서는 사용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또 진단을 병원에 가서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느낄 때 실제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나의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직접적인 아세틸콜린 물질인 알파-GPC 복용과 아세틸콜린을 신체에서 많이 분비하게 하는 포스파디딜세린을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아직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구매하시는 걸로서는 복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영양제를 따로 모아서 챙겨 드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자꾸 까먹거나 챙겨 먹지 못하거나 비용적인 면도 고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음식들도 어느 정도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송어와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혈행 개선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베리, 베리류죠. 이런 베리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뇌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염증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흔히들 호두는 모양이 뇌와 비슷해서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앗과 같이 비타민 E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들은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것들도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비타민 K를 포함을 해서 루테인과 엽산 그리고 베타카로틴까지 풍부해서 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 안에 있는 커큐민 성분이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역시나 기억력에 도움을 주고 우울증 증상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커피와 다크 초콜릿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라든지 다크 초콜릿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의 경우에는 주의력과 기만함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다른 부수적인 질환에 악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뇌를 위해서라고 생각만 한다면 복용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신체를 같이 고려했을 때는 1차적으로 권고를 드릴 음식 종류들은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이 나올까봐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병원에 가게 되면 항상 듣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될 것 같거든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잠 푹 주무세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그대로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 부족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단지 수면을 못한 그 기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뇌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 자체가 해마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을 형성을 하고 기존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 자체를 감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치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까지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수면 부족의 경우는 가장 치명적으로 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죠.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자체가 어떤 기전을 거쳐서 뇌를 망가뜨리냐면요. 코티솔이라고 하는 몸의 호르몬 수치를 높여서 해마를 손상시키고 뉴런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즉 신경 세포들의 재생성을 억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 뇌는 다른 뇌는 새롭게 잘 형성이 되진 않지만 해마 같은 경우는 새롭게 형성되는 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뇌의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뉴런의 생성을 억제하다 보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지 기능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세 번째로는 안 좋은 음식, 즉 술 같은 것들을 포함한 불균형한 식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정크 음식들, 고당, 고지방 식단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뇌의 인슐린 신호까지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뇌세포 손상까지도 촉진시킵니다.
네, 뇌 기능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뇌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들에 반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충분한 수면, 그리고 건강한 식단들, 식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중해식으로 하시는 식단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항염증 작용을 하고 뇌 건강을 지원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뻔한 내용이긴 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반대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로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정신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정신적인 활동의 경우 아까 해마가 재생성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이런 해마의 정신적 활동 같은 것들, 즉 퍼즐을 풀거나 독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 뇌의 기능을 자극해서 뉴런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연결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활동이 실제로 뇌의 기능을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영상 장비를 통해서 또 기능 검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정신적인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치매로 진단받았던 분들도 막상 정신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었을 때 치매가 아니라 단지 정신적인 활동이 너무 적어서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사회적 활동의 경우는 우리가 치매로 오인되고 있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 상황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가 더 나빠지기도 하고 치매처럼 흉내내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만남이나 정기적인 모임,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뇌 자극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지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대부분의 치매 환자분들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사회적 활동입니다. 요즘에는 치매 진단을 받거나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주간보호센터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증 치매로 진단을 해드렸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런 사회적 활동을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 뒤에 인지기능 검사를 했었을 때는 치매 초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회적 활동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병의 수준보다 환자의 능력치를 훨씬 더 끌어내려서 환자가 실제는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를 하게 해서 일상생활 능력을 더 악화된 병으로 인지를 하고 더 강한 약을 쓰게 되면서 악순환을 거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오늘은 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와 그 외 기타 피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자체가 워낙에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또 흔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흔히 알려져 있는 비타민군과 같은 혈행 개선군과 같은 이런 성분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병적인 수준에 가까워지거나 능력이 떨어져서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도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 성분을 구별해내서 구매를 하신 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병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병의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잘못 오인되어 있는 진단이 아닌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